이 정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권 3년차 사정 중국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왜 이 대목에서 공직기강 회의 대대적 감찰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손혜원 구출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제 신문에 보면 이 학예실장을 국립박물관 학예실장을 지방박물관 관장으로 좌천시켰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학예실장이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뭔 말을 잘 안 들었냐? 손혜원이 사람을 꼽아 넣으려고 민속박물관에 뭐 있다라는 학예사를 국립박물관에서 받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칠하는데 뭔 실수고 있고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거부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낮은 칠기를 사라고 공예품을 사라고 하니 그런 거는 현대 거는 우리가 잘 안 산다. 1900년대 이전 게 대부분이지 1910년 이후로 거는 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안 사니까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다가 결국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금속 공예품을 4점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손혜원과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보좌관을 데리고 박물관에 와서 압력을 넣다가 고성이 일어났다. 심지어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2인자가 좌천이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공직자 내부에서 손혜원에 대한 이런저런 소리가 퍼져나가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손혜원의 이 박물관이 그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 컬렉션 샵이다. 그게 무슨 박물관이냐? 미식품 전시해 놓고 파는 이 샵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곳곳에서 지금 손혜원의 행위가 정부 관계자라는 말을 빌어서 부적절하다라는 식이나 여러 가지 일종의 내부 고발적 물론 익명이지만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나온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과거에 구서울역 그걸 요즘 뭐 문화역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구서울역 역사에다가 손혜원이 한마디로 자신의 낮은 칠기 전시관을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혜원이 지금 알다시피 수십억의 낮은 칠기 수백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지금 하이엔드 코리아라고 낮은 칠기 파는 회사도 신서울역에 있대요. 공예점이요. 자,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서울역에다가 손혜원이 낮은 칠기 공예박물관을 해라. 프랑스 가니까 구 역사에 오레세 미술관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지금 일제시대 때 지은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이 근대 건축물에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하는데 무슨 박물관을 하느냐. 결국은 공예박물관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그 조비서관이라고 하는 무슨 공예 또 그 문화재청과 관계가 깊은 조비서관이라는 여자가 이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의 간부로 있었죠. 옛날에. 거기가 지금 5년간 계약이 지난 11월 달 만료되니까 6개월 연장 만료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감에서 손혜원이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니까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뭘 할 수가 없다. 길게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국립공예박물관으로 바꾸어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예라고 하면 나전칠기, 옷칠기부터 시작해서 손혜원이 패브릭 공예까지 하니까 완전히 자신의 컬렉션들로 거기에 다 채우고, 그러면 설사 자기가 가진 걸 기부했다가도 그거와 똑같은 거를 밖에서 생산하면 저 박물관에 있는 게 이거다라고, 그것만 해도 기부한 거는 광고비고 실제로 떼돈을 벌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손혜원은 생산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자기가 다 기획, 그리고 구상, 그리고 마케팅, 홍보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매까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기껏 해봤자 칠 잘하거나 기껏 해봤자 이 자개 떼갖고 이어붙이는 것밖에 못하니까 너네들은 내가 시킨 일 안에서 내가 기획한 이 디자인 안에서 너희들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내 소유의 것이다. 이렇게 손혜원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사람은 1% 줬다는 사람도 있대요. 99%는 지가 갖고. 어쨌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많은 손혜원이 자기가 한마디로 작품의 공장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예 공장의 공장장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손혜원이 공예박물관을 서울 역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예품을 대부분을 자기 걸로 채우게 되면 손혜원이 나전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박물관에 있는 게 다 내가 있다. 그게 대부분 내가 공급한 거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손이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무슨 시립공예 미술관인가를 만든다 해서 그거는 이제 없는 일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다 나올까봐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면 지금 이렇게 조국이 툭 튀어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의 유별난 자개 사랑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요. 또 누군가가 손혜원과 문재인 부부의 관계를 진술할까봐, 또 공무원 누군가가 손혜원이 우리 쪽에도 이 건에 개입했다, 뭘 청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국이 나서서 입 잘못 놀리는 놈들은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국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청와대는 어제 대대적인 공직기강 자비에 착수를 해서 민정수석실, 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과거에 군사정권 때 한마디로 뭡니까? 유관기관 대책회의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이 주로 공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이런 데 다 모여갖고 대처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행태를 좌파 정권이, 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은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의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 여기에서 골프 접대 누가 생각납니까? 김태우 수사관. 자, 김태우 수사관이 이 손혜원의 와중에 또 시의적절하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전에는 신재민이가 쑥 나왔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와 같은 이런 일들이 또 어디서 터져버리고 그것이 손혜원과 연결될 때는 수습이 안 된다고 겁을 먹은 겁니다. 기강회의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한 일로 이어지면 정부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질 거다 했는데
그거는 청와대의 문재인 부부가 귀에 새겨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계기관 협의체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연중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중점적으로 한대요. 자, 숨어 다니면서 공무원들 전부 게시타프를 막 풀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영화 보면, 2차 대전 영화 보면 게시타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까주 코트 입고, 예? 딱 다니면서 한마디로 이 나치 내부에 반동분자들을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게시타프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공무원들 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 활동을 재개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중대 비리를 정밀 감시하고 적발된 비리의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또 뭔 말이겠어요? 한국당 놈들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 자, 민정수석실 하나 산하 특감반이 다니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리를 걸리는 대로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손혜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왜 저렇게 빌빌 싸고 있느냐? 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면 뭐 하니까 목포 시내에 나경원 외 몇 명이 기타 등등이 그냥 거기에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쭉 다니고 왔는데 그 말라고 와요? 거기 가가지고 그 동네 주민 중에 물론 찬반도 어제 그 앞에서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중요한 손혜원에 관한 제보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뭐 나올 거라고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 너무 사진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기는 싫고 손혜원이 어제 겁을 냅다 줬더만요. 자, 나경원이가 손혜원을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빅카드를 내일 터뜨리겠다. 반전의 빅카드를 기다리라. 이렇게 겁을 잔뜩 줬죠. 자, 그런데 실제 그 말을 했던 손혜원은 오늘 빅카드 발표는 없다고 또 이 헛방을 쌓았습니다. 손혜원의 공포에 기자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자기 라이브 방송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너 자꾸 나하고 무슨 청와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 그렇다면 나도 네 비리를 터뜨리겠다. 내일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겁을 준 겁니다. 그럼 나경원이 어제 목포에 갔잖아요. 목포에. 그 목포에 가서 외부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 근대 문화 역사 거리가 투기판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포시청에 가서 현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된 이 땅 투기한 동네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시민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 굶어 죽겠다. 목포 좀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관은 손혜원의 조카 손소용이가 나와서 자기 카페 앞에 나경원이 지날 때 빼꼼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경원 일행이 도착하자 밖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나 의원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보러 왔다 했습니다. 그 고모의 그 조카입니다. 이거 나경원의 옛날에 그 무슨 피부 미용샵 그 이야기 지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언론 앞에 일부러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의 반전 빅카드는 조카가 나와서 사진 찍으면서 나경원 피부 참 곱다. 이거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손혜원은 결국은 나경원이 원내대표라서 하기 싫든 좋든 손혜원에 대한 공세를 끌고 가고 결국 청와대 김정숙이하고 연결로 하려고 이러니까 그걸 반전하는 카드로 나경원 너도 비리 많지 않냐. 너 비리 내 좀 까볼까? 이제 좀 있으면 손혜원의 따까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의 온갖 따까리들이 다 달라들어서 뭡니까? 그 흔히 TV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똘마니로
이 쇼하는 애들 있잖아요. 과거에 뭐 낙곰수류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역사학자라고 텔레비에 좀 나오는 사람, 과거의 음식 전문가부터 시작해 총동원이 되어서 이 좌파 정권의 찌끄레기라도 뜯어먹고 사는 비열한 인간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손혜원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왜? 손혜원이 꼴 그 뒤에 있는 두 사람한테 연결되니까 총동원되어서 차단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애들이 나경원 아마 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학재단, 피부, 무슨 딸 대학부터 또 무슨 땅 투기, 별별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떠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의원 중에 구린 놈들은 놈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구리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안 맞잖아. 구린 놈이라고 해야 앞뒤가 딱딱 맞지. 구리신 분. 어쨌든 구리신 분들은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한국당은 이슈가 나올 때 몇 명만 나와서 떠들다가 이거 좀 떠들갖고 물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다른 이슈가 와. 김태우 아직 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 물고 남 다리나 끌고 있는데 신재민이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정행정관이 지나가. 정행정관이 지나가고 나니까 손혜원이가 나타나고 서영교가 나타나.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가는 왜 해존초밥집의 접시가 먹으려는데 졸로 갚고 먹으려는데 졸로 갚아서 굶듯이 한국당은 지금 다수는 뒤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선수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선수들은 반전의 빅카드 하면 이제 겁을 짝 먹는 거예요. 손혜원이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너 떠들어 나경원이 내일 반전의 빅카드가 있다. 그 순간에 가슴이 콩당콩당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혜원이 말할 내 반전의 빅카드가 뭘까? 내가 뭘 걸려갈까? 저들이 날 뭘 알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기에 목소리 좀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돼요. 내일 공개하겠다. 그래놓고는 오늘 김을 또 살 뺍니다. 자, 손이 오늘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반전의 빅카드를 오늘 터뜨릴 것처럼 해놓고는 2시간 만에 목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끌고 가는 거죠. 왜? 반전의 빅카드를 터뜨려버리면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잖아요. 한 명만, 진짜 반전이면 한 명만 가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터뜨릴까 말까 하고 원래 폭탄은 주머니에서 꺼낼까 말까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폭탄을 꺼내가 던지고 나면 무슨 놈의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도 3년 차에 이완구가 담화로 부패 척결 기강 바로잡겠다 하다가 이완구 총리가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뭐 억울을 하다고 정면이 되면 뭐합니까? 정권은 무너지고 난뒤고 자기는 총리 며칠 하다가 끝났는데 이 양반도 총리 될 때 탁 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명박 때도 3년 차에 2010년 10월에 만년에 있는 권력 비리, 토착 비리, 교육 비리를 뿌리 뽑아 보겠다고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서 무슨 박지원 의원 비자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건재한데 이명박은 지금 깜빵에서 10몇 년 받았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도 2005년 초에 전방위 부패 청산을 내걸고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인이 별쇼를 했는데 노 정권은 여당이 해체돼 버리고 대통령이 거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3년 차인 2000년 초에 병력 비리 척결하면서 사정을 했는데 아들 비리들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식의 사정수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이제 미천 떨어지면 마지막 쓰는 카드인데 구린 놈들이 구린 칼을 휘둘러 봤자 동네 개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조국이 정말 당신은 조국을 등지고 소말리아로 가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가 내 묻고 싶어요. 배워서 기껏
이렇게 좋다는 머리를 이런 데다 쓰고 자빠졌냐. 너무 카드가 진부하지 않느냐.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겁 절대 먹지 마세요. 와서 핸드폰 뺏고 이런 거요. 나중에 다 깜빵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당은 아마 이 교도소 신축 예산을 늘리자고 올 연말 예산 이 협의 때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VIP 전용 교도소를 만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냉난방이 안 되게 하고 하루에 그냥 곰팡이 피는 빵 한 덩어리만 던져주고 하루 종일 구멍을 파는 강제 노동을 해서 시켜서 나중에 그 구멍 안에 한번 들어가라 이렇게 시키고 나중에 또 흙 묻어라 이런 이 강제 노역 VIP 전용 교도소를 하나 예산 청구하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과거 사정수사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김태호한테 얻어맞고 신재민이한테 얻어맞고 지금 손혜원이 터지니까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지금 막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문재인 북으로 불이 번질까봐 그거 막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조국이 총대를 메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 공직기강이 문란하고 청와대와 관계 있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풀이하고 기강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낙연은 어제 송혜원 의원 잘못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국민 앞에 정부 여당이 겸허해져야 도시재생지역 투기 차단. 그러면서 마치 정권이 한 발 빼는 데 됐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고 보고요. 조국이 말하는 이 사정협의회에 총리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뭔 장난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불이 저 기와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번지니까 그것 막으려고 지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